저는 작년에 결혼한 30대 초반의 여자이고 이제 신혼생활을 1년 반째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으며 우리 부부는 아직 자녀를 계획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확보한 뒤에는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힘든 일이 있어도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주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고 싸우는 일이 늘어나다 못해 결혼 생활의 파국까지 생각하게 되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그중에는 크게 싸운 일도 있었는데 그때 생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 전에 둘 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남편은 물론이고 저까지 나이가 30이 넘어서 하는 결혼인데다 양가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사정도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결혼 준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결혼 전에 연애하던 시절부터 만약 우리가 결혼하게 된다면 꼭 그렇게 하자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나눴었고 실제로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는 우리 2사람 모두 어느 정도 결혼 준비가 되어 있을 때였어요. 그렇다고는 해도 신혼집을 간신히 구하고 나니 돈이 그렇게 많이 남는 상황도 아니었어서 혼수를 비롯한 남아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에게 차마 이야기는 할 수 없었고 카드 할부를 비롯해서 어떻게든 남편과 제가 알아서 모든 일을 진행했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병적으로 부모님 도움을 피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돈 때문이에요. 저희 양가 집안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댁은 지금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외에 다른 저축은 없으시고 노후 준비가 문제입니다. 남편은 시집을 안 간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신우 또한 독립해서 혼자 자취를 하며 살고 있어요. 저희 남편과 신우의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신우 얼굴을 몇 번 본 적 없었는데 워낙 자기 앞가림 잘하는 똑부러진 아가씨라서 제가 신우의 걱정을 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전업주부를 하셨고 시아버님은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과 가전제품 수리를 하는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수입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은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맞벌이를 하고 계셨고 몇 년 전에 부모님 퇴직금을 땡겨받고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넣어서 4층짜리 작은 꼬마 건물을 하나 구입하셨어요. 대출도 몇 억이나 받으셨고 부모님께서는 은퇴가 얼마 안 남았으니 일을 그만두시고 나면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와 연금으로 생활하실 생각이었죠. 하지만 요즘 금리도 문제고 건물의 공실도 몇 개 생긴 뒤로는 생활비는커녕 월세로 들어온 돈을 전부 대출금 갚는 데 써버리고 세금 처리하고 나면 부모님 용돈도 안 나옵니다. 애초에 처음 건물을 샀을 때보다 부동산 가치도 많이 떨어져서 요즘은 팔지도 못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도 힘이 들다고 하시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친정부모님은 은퇴를 못하시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시댁보다 상황은 조금 낫다고 볼 수 있지만 여유가 없는 건 매한가지예요. 시댁과 친정부모님 사이에 크게 다른 점 한 가지는 시부모님은 우리가 뭔가 해드리는 일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심지어는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놓고 저희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다른 친구들은 자식들이 뭘 해줬는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해주냐는 식으로 압박을 하십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자식된 입장에서 무시하고 안 해드릴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반면에 저희 친정부모님은 제가 모처럼 용돈이라도 얼마 챙겨드리려고 하면 너희들도 요즘 많이 힘들 텐데 용돈 같은 거 챙기지 않아도 된다 하시면서 거절하세요. 오히려 명절 같은 때는 저희한테 용돈을 주실 정도입니다. 우리 집이 특별하게 시댁보다 잘 살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 타고난 성격 자체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양가 부모님 노후 걱정 때문에 처음에 결혼 준비하면서 금전적인 도움은 전혀 안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두 집안 반응이 완전 극과 극으로 달라졌어요. 일단 친정부모님은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끼리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면서 집은 알아서 구하더라도 혼수는 부모님이 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반면에 시부모님께 우리 힘으로 결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며 완전 반색을 할 정도로 좋아하셨죠. 너희들 생각 한번 잘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고생해 본 적도 없어서 부모 돈이 자기 돈인 줄 안다니까. 젊었을 때는 원래 고생 한번 해봐야 돈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알게 되는 거지. 애초에 도움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말씀을 저렇게 하시니 약간 서운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시부모님에게 아들이라고는 제 남편 하나뿐인데 아들 장가 가는 것보다 당신들도 오늘 아낄 수 있어서 더 기분이 좋으신 건가 싶었으니까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 친정엄마는 때 되면 반찬이나 김치 같은 걸 가져다 주셨고 항상 뭐 필요한 건 없는지 사위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관심을 가지셨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자취 같은 걸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는데 엄마가 챙겨주신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었죠. 반면에 시댁에서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뭐 하나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드렸더니 예의상 하신 말씀이었는지 너희들은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그냥 괜찮다고 저희들 다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으셔서 그런지 정말 그 이후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댁에서 입에 맞지도 않는 반찬을 너무 많이 보내주는 것 때문에 곤욕을 치른다고 하던데 저희는 아무것도 얻어먹어 본 적 없어서 당황스럽기까지 했어요. 한 번쯤은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같은 걸 만들어서 보내주실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시가와 친가 쪽 상황은 이렇고 모든 문제는 작년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회사에서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었고 종종 회사 가기 싫다는 말을 하긴 했었지만 누구보다 본인 회사에 만족하며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그만둘 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고 구조조정이 들어가면서 지방 산골짜기에 있는 물류창고로 출근을 하던지 아니면 퇴직금 2배 받고 자진해서 나가던지 둘 중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저희 부부가 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작은 지방 도시에 내려가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라 남편은 스스로 퇴직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퇴직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된 거라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다시 다른 회사에 이력서도 내보고 어떻게든 비슷한 회사로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었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신입사원도 안 뽑는데 과장급 경력직 자리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어요. 몇 달을 헛수고만 하다가 결국 안 되겠다 싶었는지 퇴직금 받은 돈과 남편이 따로 투자하던 주식을 모두 팔아서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상가보증금까지 전부 합쳐서 1억이 넘는 큰돈이 들어갔고 난생 처음으로 상가 임대계약서를 쓰고 집으로 돌아온 날에는 긴장되고 무서워서 저희 둘 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어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폐업하고 망해 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을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가게 인테리어 공사하는데도 직접 따라다니고 남편이 이래저래 발품을 많이 팔고 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한참 가게 오픈 준비하고 있을 때 친정부모님이 남편 가게에 찾아오셨고 힘내라고 밥도 사주시고 가시기 전에는 봉투도 하나 주고 가셨어요. 가게 오픈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라고 하셨는데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부모님에게 잘해드린 것도 없었는데 괜히 걱정만 끼쳐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어요. 남편도 장인어른에게 면목이 없다면서 자기가 반드시 성공해서 보답하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정식 오픈하기 전부터 물심양면으로 큰 힘이 되어주셨고 남편 가게가 오픈한 이후에도 친정부모님이 자주 찾아오셔서 커피나 디저트, 팔고 남은 재고 빵 같은 것도 사가셨다고 해요. 친정 집 앞에도 당연히 카페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위 기살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먼 곳까지 찾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시부모님은 가게 오픈하는 날 한번 찾아오시고 개업화분 하나 보내주시고는 그 뒤로 신경을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남편 가게가 시댁에서 가까우면 가까웠지 친정부모님이 찾아오시려면 거의 1시간 가까이 운전하고 와야 합니다. 그래도 아들이 새 가게를 오픈했는데 무관심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찾아오시질 않더라고요. 어렵게 오픈한 남편의 가게는 생각보다 초반 장사가 나쁘지 않았고 시부모님이 오시던 말던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오픈하고 거의 2주가 지나서야 아버님 어머님이 낮에 왔다 갔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남편 입에서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우리 친정부모님이 오셨을 때는 봉투에 500만 원이나 넣어서 주고 가셨는데 이번에 시부모님이 왔다 가셨으니 그래도 얼마라도 주고 가셨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자 결국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먼저 남편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낮에 시부모님 왔다 가셨다면서? 당신한테 뭐 주고 가신 건 없어?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지금 그 말이 무슨 의미냐고 제게 따지듯 물었어요. 무슨 의미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딱 남편이 들은 그대로의 의미지. 아니,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가게 운영에 보태 쓰라고 얼마라도 주고 가셨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빈손으로 왔다 가시진 않았을 거 아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면서 그런 거 바란 적도 없고 주셔도 안 받았을 거라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부모가 주는 돈은 안 받았을 거라는데 그럼 우리 부모님이 주신 돈은 뭐가 그렇게 좋다고 넙죽넙죽 받았을까 싶었습니다. 더 따지고 물으려다가 괜히 돈 때문에 치사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입 다물고 넘어갔어요.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진 않았지만 문제는 그날 이후로 남편이 매일같이 기분 안 좋은 상태로 꽁에 있는 것이 꼴보기 싫더라고요. 항상 얼굴 보는 남편이라서 조금만 기분 나빠도 얼굴에 티가 확 나고 알아챌 수 있는데 저한테 하는 말투도 굉장히 딱딱하고 대화할 때 눈도 마주치지 않길래 대체 뭐 때문에 자기가 저렇게 화가 나고 삐졌나 한참 생각하게 되었죠. 며칠 동안 서로 냉전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먼저 남편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요즘 좀 힘든 일 있어? 가게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오늘 저녁에 맥주 한 잔 마시고 기분 풀자.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 치킨과 맥주를 시켜서 술상을 준비해놓고 마시면서 대화로 풀어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게 도끼 눈을 뜬 채 저번에 그 말이 대체 무슨 의미였냐고 2차전을 바로 시작해버렸어요. 아니, 당신은 우리 부모님 사정 몰라? 왜? 장인어른처럼 우리 부모님도 500만 원 봉투라도 주고 가셨어야 직성이 풀리겠냐? 너희 부모 돈만 받은 것 같아서 아까워서 그래?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 만드는 것 같아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건 아니잖아. 시부모님 왔다 가셨다고 하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남편은 도저히 분이 안 풀리는지 그까짓 500만 원 도로 가져가라며 앞으로 너희 집안 더러운 돈 받지 않겠다며 제 통장으로 500만 원을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이게 유치하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연애할 때나 신혼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잘리고 실업자가 되더니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약간 피해망상 같은 것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남편하고 연애 시절부터 5년 가까이 알고 지냈었는데 이 정도로 사람에게 실망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500만 원을 돌려받고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남편에게 앞으로 친정부모님이 가져다 준 반찬도 먹지 말라고 해버렸어요. 물론 저도 감정적으로 해버린 말이라서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그 뒤에 남편의 대처가 저희 부부 사이를 극과 극으로 갈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식탁 위에 제가 차려둔 치킨이랑 맥주를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엎어버리더니 앞으로 돈도 따로 관리하고 아예 남남으로 지내자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우리 집 관리비만 반반씩 내고 각자 알아서 생활해. 내 밥은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 거니까 준비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남편을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평소에 자격지심이 심하고 속에 쌓아둔 게 많았다고는 해도 식탁에 차려놓은 음식까지 집어던져버리는 모습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사과 한마디 없었고 저도 남편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 집에서 살지만 남남으로 지내자는 소리와 다름이 없었고 정말 그날 이후로 저한테 말 한마디 하는 법 없고 밥 한 번 같이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 달 넘도록 남처럼 지냈더니 이제는 불편함을 넘어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다가 자는 것이 훨씬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괜히 남편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관리비 고지서 나오면 아침에 식탁 위에 올려놓고 남편이 관리비의 절반을 제 통장에 입금해주면 끝이었어요. 그 외에 모든 식비라던가 다른 돈 관리 일체는 각자 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 룸메이트나 마찬가지였고 잘 때도 방을 따로 썼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몇 번 내가 먼저 사과할까, 내가 먼저 남편에게 손을 내밀어 볼까 생각해 본 적도 있었는데 이미 한번 거부당한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다시 용기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혼자 지내고 말지 내가 왜 저 인간에게 숙이고 들어가야 하나 그런 마음이 자꾸만 커지면서 아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지난 설날에도 남편 혼자 시댁으로 가고 저는 친정으로 가게 되면서 양가 부모님에게도 저희 두 사람 사이가 심각하다는 걸 들키게 되었죠. 더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얼마 전에 꺼냈습니다. 그전처럼 쿨하게 얼마든지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이혼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지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이혼? 이혼하면 집은 어쩌고? 처음에 신혼집 구할 때 제 돈이 8천, 남편 돈이 1억 정도 들어갔고 그 외에 1억은 전세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마침 올해 6월에 전세 계약이 끝나기도 하고 어차피 파탄난 부부관계를 되돌리기 힘들다면 이 기회에 끝내는 것이 맞겠다 싶었어요. 계약 만료되면 전세금 돌려받아서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대출도 갚고 제 돈 8천만 받으면 다 끝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혼수는 저희 두 사람 카드 할부를 이용해서 맞췄기 때문에 알아서 필요한 것들 가져가면 그만이니까 다른 재산 분할은 할 것도 없고 욕심도 없어요. 남편 가게 오픈할 때 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문제로 복잡하게 싸우고 다투지 않아도 되니까 다행이란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에 지치기도 하고 어차피 남처럼 이렇게 살 거라면 한 집에서 같이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이제 와서 뭐가 미련이 남는지 미적지근한 반응이길래 당신이 내 앞에서 치킨 집어던지고 소리 지를 때 그때 나는 마음이 다 식어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혼은 하기 싫지만 끝까지 저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앞으로 내가 잘하겠다는 말 한마디 나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런 기싸움은 지긋지긋해서 빨리 이혼하고 끝내자고 했어요. 어차피 집에서도 혼자나 다름없지만 남편이 옆에 있으면 숨이 막히는 기분입니다. 그냥 난 부모님 집에 들어가 있을게. 지금 이혼 도장 찍던지 아니면 이 집 전세 계약 끝나면 그때 끝내던지 하자. 짐 싸들고 저 혼자서 친정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카페는 오픈빨이 끝났는지 요즘엔 장사가 예전만큼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 사이도 멀어졌으니 친정 부모님도 껄끄러워서 최근엔 남편 카페에 찾아간 적 없다고 하시고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그나마 한 명 쓰고 있던 오후 알바까지 자르고 남편 혼자서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킨다고 들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젠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더 이상 이 사람이랑 함께 인생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네요. 예전에는 남편이 백수가 되더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더라도 내가 끝까지 이 사람 책임지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지가 먼저 저한테 벽을 치니까 저도 남편에게 똑같이 마음이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빨리 깔끔하게 이혼하는 것만 남았고 결혼 생활 자체에 아무런 미련도 없네요. 한 번도 제 앞에서 자존심 굽힌 적 없고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에게 제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니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